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고민하셔야 될 거는 코어와 PC를 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연준 정책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하는 게 이거이다.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그리고 안정 고용인데, 두 개가 굉장히 서로 상반된 과제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중장기적으로 이 두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상황 정리해 볼까요? 제가 전 시간에 뭐라 했죠? 두 가지 목표 뭐라 했죠? 다시 한번 살짝 리마인드 하면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이요. 오케이. 그럼 완전 고용을 대변한 지표를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실업률이라고 할게요. 자, 보세요. 최근에 보시는 바처럼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오늘 또 공부 좀 합시다. 우리가 물가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뭐가 있죠? PI랑 PC. 와. 두 개요. 저는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 정도면은 이걸 좀 다 구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물가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는 CPI라고 하는 게 있고,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P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물가 지표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구분하셔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냥 명목 물가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요거에다가 코어라고 붙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합해 볼게요. 헤드라인 CPI, 코어 CPI, 그리고 여기는 뭐죠? 헤드라인 PCE, 요거는 코어 PC.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매달 접할 수 있는 물가 데이터 4가지가 있어요. 자, 4가지가 있는데 또 양팀이 퀴즈요. 네, 맞추면 제가 식사 한번 사드릴게요. 네. 코어와 헤드라인과 코어라고 하고, 이거 한국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핵심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명목과 코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간에 따라 구분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그동안 참 이게 사상 누각으로 채권 강의를 했나 보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물론 우리 우는 얘기지만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가거든요. 근데 물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건지, 왜 저거 봐야 되는지가 사실은 물론 이건 양 팀장만의 이슈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채권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제 책,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책을 읽으면 되는데, 우리 돈이 아깝잖아요. 그럼 저희 시간도 없고, 그러면 저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리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 자, 코어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물가 지표를 발표할 때 항상 이렇게 명목 물가와 코어 CPI, 코어 PC가 발표가 되는데, 왜 두 가지를 발표하냐면은, 두 가지를 구분 발표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명목 물가는 현재 전체 물가가 높다,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전체 물가 인덱스 안에, 그럼 앞으로 이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냐 좀 예측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물가 지표 안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지표, 즉 추세가 없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로 떠서 전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추세를 읽어내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시다. 어떤 게 좀 변동성이니까 좀 크게 일시적으로 확 올라갔다 확 빠지는 게 있을까요? 유가일 것 같아요. 유가요? 네. 오케이. 그만 있어요? 유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양 팀장이 그 기동령을 하다 보니까 완전한 공부 안 돼 있는 게 네. 좀 드러나네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이제 물가 지수에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산물. 그렇죠.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흉작이 되면 뭐 가격이 뭐 폭등하고 또 반대로 풍년이 되면 굉장히 뭐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죠?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이게 좀 진폭이 크죠. 그래서 물가 지표 중에서 가장 영어로 volatile,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지표가 유가와 농산물 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같이 있으면은 물가 현재는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장 큰 변동성 있는 걸 두 가지를 빼고 네. 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CPI는 코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반 CPI에서 X 유가 N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거고요. 네. 그러면은 저렇게 단기적 변동성 큰 유가와 농산물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계속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추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지. 제가 여러분이 중앙은행장이야. 금리를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야,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야, 내려가는 추세 이런 거잖아요. 단발성 올라가는 건 대응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세를 읽어내려고 하면은 아까 여러분 중앙은행장이면 코어를 보겠죠. 코어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어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다. 첫 번째, 제가 얘와 얘 중에 뭘 해야 되냐면은 얘를 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명목이 아니라 코어 물가를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를 명목도 봐야 되지만은 코어를 봐야 되는 거는 추세성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고, 추세성이 중요한 이유는 추세적인 상황일 때 정책 당국에서 그걸 보고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물가가 너무 빠지네? 뭐 예를 들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반대로 너무 추세로 올라가면은 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보세요. 최근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어떤 화두였냐면은 기억나시나요? 작년 한 해 물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근데 금년에 4월달 발표됐잖아요. 요 발표 나기 전에, 오늘 발표하기 전에 다 시장에서 어떤 걱정했냐면은 야, 1월달, 2월달, 3월달에 물가가 작년에 빠진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론을 박해요. 네, 제 양 팀장하고는 유튜브 콘텐츠 오늘 만들어서 제 뷰는 잘 알 겁니다. 사실 제 뷰는 don't worry. 왜냐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최근에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연초에 좀 올랐던 게 저희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물가 움직임을 판단하는 척도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물가가 추세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일시로 올라가는 거냐? 추세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면, 제가 뭐라 했죠? 연준 어떻게 한다? 금리를 올릴 것 같아. 빙고. 물가가 추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연준이 브레이크 올렸다가 지금 한 10개월 동결하고 있는 걸 다시 재차 브레이크를 위로 더 잡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물가가 이게 영어로 템포럴인지 아니면 퍼머넌트 추세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일반 명목 물가가 아니라 코어를 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이게 레벨 1. 오늘 레벨 2까지 갑시다.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CPI 보죠, CPI. 그러니까 코어 CPI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오늘 코어 CPI가 좀 떨어졌어요. 그죠? 코어 CPI인데, 코어 CPI 중요한데, 자, 물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 시중 사람들이 보는 건 물가인데, 근데 오늘 제가 뭐라 했죠? 물가를 가지고 물가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움직일 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직관적으로 뭐가 돌아가야 된다? 가운데 뭐가 있다 했죠? 연준. 그렇죠. 네. 빙고. 물가가 딱 움직인다. 그럼 우리 채권 투자자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거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해석해서 정책 금리를 어떻게 만질지를 머리가 쫙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 보세요. 근데 물가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CPI가 있고 PC가 있고 사실 이 구성 성분이 조금 달라요. 중요한 거는 연준은 뭘 본다? 이걸 1번을 볼까요? 2번을 볼까요? 어렵다. 네. 근데
적어도 마생투 클래스 듣는 사람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CPI를 볼 것 같습니다. CPI를 볼 것 같다. 예, 공부를 앞으로 저랑 더 하셔야 된다는 네. 결론이 나오네요. 무슨 말이냐면 CPI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적어도 연준 정책에서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는 걸 보는 거는 연준은 PC를 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좀 디테일 세부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친다는 게 결국 연준 정책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걱정하는 거. 그럼 연준이 보는 물가는 무엇일까? 그럼 자 이제 합성합니다. 일단 명목 봐야 된다고 했나요? 코어 봐야 된다 했나요? 코어를 봐야 됩니다. 오케이, 코어를 봐야 되고 두 번째 CPI를 봐야 되나 PCI를 봐야 되나요? PC를 봐야 Yes, 됩니다. sir. 그럼 우리 이거 봐야 됩니다. 코어 PCE가 연준이 보는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고민하셔야 될 거는 코어 PC를 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연준 정책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에 올라간 내려간다를 판단하는 게 이거이다.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실은 제 레벨 3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다 풀면 안 되겠죠? 네. 제 레벨 3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자, 결론. 그래서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오늘 뒤에 딱지 안 될 정도예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보면 그럼 물가를 어떤 걸 측정한다고 했죠? 연준이 보는 물가의 지표는 뭐라 했죠? PC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코어 PC요. 예스. 자, 보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연준이 자기네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고용이 완전히 안정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여기가 빨간 색깔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이 계속 밑에 깔려 있다는 건 다들 실직자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연준이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바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최근에 볼까요? 금리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금리 올려서 1년 반 정도 올린 다음에 지금 한 10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는데 5.5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어떻다? 일단 보시기에는 연준이 현재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잘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낮게 네. 유지가 되고 있죠. 원래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론적으로는 얘를 내리면 얘가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경제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는 실업률이 위로 튀어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쫙이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물가는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우려했던 노동시장은 아직 괜찮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금리 과도한 긴축도 아니고 이 정도면 아주 적합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아까 기억나시나요? 물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장 금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연준의 정책 금리 향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즉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더 여기서 동결됐던 거에서 이제 많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인상하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국제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갈 겁니다. 5% 뚫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준이 세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보세요. 연준이 지금 이제 5%까지 왔는데 여기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뭔 소리요? 그냥 못하니까 동결 계속 할 거다. 세 번째. 근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결국은 금리 내릴 거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최근 한 2주간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죠. 자, 보세요. 정말 한 2, 3주간 다이내믹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댓글 봤거든요. 5% 다 뚫을 거라고. 국채금리. 근데 또 오늘 시장에 또 지금 4.3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요동치지 마십시오. 뭐가 중심인지 좀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볼게요. 자,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물가를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연준 정책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는 쪽으로 가면은 정책금리 인상하는 요인.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가 안 잡히니까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장금리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고. 반대로 최근 노동시장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 안 좋게 나와? 그럼 이게 지금 과도하게 올린 거 아니야? 이제 쿨링되는 사인인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나빠지기 전에 어떻게? 노동시장 안정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내려야겠다. 현재 요 두 가지 세력이 물론 어제는 CPI 좀 떨어졌지만 요전까지 두 가지가 현재 두 가지 프레셔가 시장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책금리의 어떤 두 가지 상방 프레셔, 하방 프레셔이기도 하지만 이게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의 두 가지 힘인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5월 초에 한 세미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 최근에 있지만 저희는 이걸 템포럴리를 보고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추세적인 걸 보면은 물가 안 빠지고 있는 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쉘터와 웨이지 그로스인데 이 모두 다 선행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걱정 너무 과도하게 안 하셔도 된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현재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는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물가를 갖고 얘기했는데 연준의 메커니즘을 얘기해서 지금 시장금리까지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시면 시장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에 너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천천히.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